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광주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주시를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수도권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와 물리적 거리로나 교통으로나 제일 가깝습니다. 입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당 가격 분위 지도를 보면 주로 광주시에는 노란 점과 회색 점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수도권 중하위 입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확대해서 보면 광주시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오포읍 그룹과 가운데에 경기 광주역 도심 그룹, 그리고 오른쪽에 초월역 그룹입니다. 경기 광주역이나 초월역은 경강선역으로 왼쪽에는 성남시와 연결되고 오른쪽으로는 이천시와 연결됩니다. 오포읍은 분당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경기 광주역은 경강선으로 판교로 금방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광주역 인근과 그 아래 태전지구의 평당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경기 광주역 그룹을 더 자세히 보면 경기 광주역 인근이 확실히 평당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역 남쪽에 태전지구가 있는데 5년 이내에 신축이 많이 몰려 있어서 평당 가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아파트 단지는 역동 이편한 세상 1단지입니다. 24평이 6억으로 평당 2,500만원이고 2019년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62% 상승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단지들도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역동이 대장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수준을 파악했으니 가격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공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입주량 그래프를 보면 2019년부터 입주량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 3년간 입주 예정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미분양 그래프를 보면 미분양은 2016년에 정점을 찍고 급감해서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공급을 파악할 때는 주변 지역도 함께 봐야 됩니다. 가장 인접한 성남시를 보면 구도심 입주 물량을 포함해서 입주 예정 물량이 어느 정도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성남시도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땅이 마땅치 않은 도시죠. 경기도 전체로 봐도 입주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미분양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동탄 2 신도시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경기도 광주시는 향후 4년간은 공급 리스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상승기에 덜 오른 아파트가 키 맞추기를 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키 맞추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측 과정에서 가격 분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분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분들은 위에 링크를 눌러서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전국 아파트 가격 분포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위 1%부터 상위 1% 순으로 평당 가격과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분포가 좌우로 얼마나 퍼졌는지, 즉 하위 1%의 싼 아파트와 상위 1%의 비싼 아파트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퍼짐 정도로 왼쪽 위에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분포를 보면 한눈에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광주시의 가격 분포가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보겠습니다. 2006년과 2008년의 광주시 가격 분포를 비교한 그림인데 수도권 버블세븐 막바지 시기로 상승기 후반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격 수준별로 상승률 차이가 있었는데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하위 1%는 338만원에서 511만원으로 51% 상승할 때 상위 1%는 23% 상승에 그쳤습니다. 상승기 초반에는 상위 입지의 상승률이 더 높고 상승기 후반에는 하위 입지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광주시 평균 매매가 그래프인데 2008년까지 상승기 후반부가 끝나고 그 뒤로 6년간 하락기를 맞이합니다. 이 구간도 가격 분포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과 2014년에 광주시 가격 분포를 비교한 그림인데 전체적으로 하락했지만 상위 1%는 17% 하락할 때 하위 1%는 5% 하락했습니다. 상승기 때 과하게 올랐던 상위 입지가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평균 매매가 흐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2014년부터 2019년 구간을 보면 5년간 조금씩 상승하는 강보합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도 가격 분포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과 2019년의 광주시 가격 분포를 비교한 그림인데 상승률이 높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분위별로 상승률이 차이가 있는데 상위 1%는 44% 오를 때 하위 1%는 오히려 5% 하락했습니다.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면 선호도가 높은 상위 수준 아파트가 먼저 상승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위 수준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서 상승률이 더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평균 매매가 흐름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1년 구간을 보면 본격적인 대세 상승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다를 것 같은데 정말 그럴지 가격 분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1월과 2021년 4월 광주시 가격 분포를 비교한 그림인데 역시 분위별로 상승률이 다릅니다. 상위 1% 평당 가격이 1,579만원에서 2,502만원으로 58% 상승한 반면에 하위 1%는 29% 상승했습니다. 상승기가 계속되면서 키 맞추기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지만 광주 지역 내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중하위 수준 아파트는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내 키 맞추기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퍼짐 정도를 참고합니다. 왼쪽 위에 보면 2021년 현재 퍼짐 정도가 2.1입니다. 그러면 2.1에서 다시 0.6 정도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퍼짐 정도가 0.6 줄어든다면 그림과 같이 가격 분포 왼쪽 꼬리 부분이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분포가 수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위 1%는 지금 가격에서 6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중위 가격은 3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는 광주시의 최상위 그룹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키 맞추기를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측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상위 1%도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키 맞추기를 하겠죠. 그럼 현재 광주시 상위 1%는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요? 2006년에 상위 20%로 시작해서 30%대로 내려갔다가 2010년에 10%대까지 올라옵니다. 그 뒤로 다시 떨어져서 2015년에는 40%대까지 떨어지고 2021년 4월에 상위 32%까지 다시 회복합니다. 정리해보면 광주 상위 1%는 수도권 상위 16%에서 45% 사이에서 움직였고 지금은 상위 32%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상위 32% 수준인데 상위 2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지금 평당 가격 2,502만원에서 3,030만원으로 20%는 더 오를 여력이 있습니다. 광주 상위 1% 아파트들은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광주시 상승률 예측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그림은 최상위 그룹이 그대로 있다는 가정의 결과인데 이렇게 광주시 상위 1%가 20% 추가로 상승한다면 퍼짐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발 그룹도 그만큼 더 쫓아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광주시 상승률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관심 있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대입해서 상승률을 예상해 보면 되는데 태전동 힐스테이트 C5 블록 아파트와 회덕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두 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21년 4월 실거래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4월의 기준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태전동 힐스테이트 29평은 2019년 1월에 비해 57% 올라서 6억 2천이 되었고 평당 가격으로 바꾸면 2,137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을 상승률 가이드라인에 대입하면 2,137만원은 상위 10%인 2,114만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30%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별 단지마다 최근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상승 여력을 보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1% 수준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은 58%인데 태전동 힐스테이트 29평의 최근 상승률이 57%로 비슷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상승 여력이 30%로 산정돼서 6억 2천에서 2년 안에 8억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언제가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2년 정도의 시간 안에는 8억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고 8억까지 상승한다면 당분간 가격이 정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판교나 분당 같은 상위 입지가 더 상승한다면 상승 여력이 올라가겠죠. 이번에는 회덕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32평입니다. 과거 2006년 상승기 때 65% 상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상승률을 보면 2019년 1월에 비해 현재 가격 변화가 없어서 2억 6천이고 평당 가격으로 바꾸면 814만원입니다. 평당 가격을 상승률 가이드라인에 대입하면 814만원은 하위 10% 평당 가격인 782만원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6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개별 단지의 최근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분위별 평균 상승률로 상승 여력을 보정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하위 1% 아파트의 평균 상승률은 29%인데 회덕 벽산 블루밍 32평은 가격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승 여력에 보너스 10%를 줍니다. 그렇다면 최종 상승 여력이 75%로 산정돼서 2억 6천에서 4년 안에 4억 5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가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4년 정도의 시간 안에는 4억 5천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2016년 이후에 입주한 신축이 많은 동네와 아닌 동네의 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물론 좋은 아파트가 비싸고 안 좋은 아파트가 싼 게 정상이지만 가격 차이의 정도가 있는 거겠죠. 제 가이드라인대로 하위 수준 아파트가 상승한다고 해도 상위 수준 아파트보다 훨씬 쌉니다. 아파트의 입지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 예를 들어드린 단지와 같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단지의 평당 가격을 이 가이드라인에 대입해서 상승률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경기도 광주시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원하는 지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